그날 밤은 유난히 후덥지근했어요. 아, 정말 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동네는 쥐죽은 듯 고요하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왔어요.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벽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겼고 달빛이 타일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단독주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결혼한 지 2년 된 남편 민준 씨와 함께 살았어요. 민준 씨는 과묵하지만 다정해서 늘 우리를 챙겨주었고 어머니는 엄하시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는 민준 씨를 능력 있는 사위라며 기뻐하셨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부엌 가까이 가니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사람 기척이었어요. 문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희미한 불빛 너머로 어머니와 민준 씨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서류 뭉치를, 민준 씨는 두툼한 돈 뭉치를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서연이가 알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움켜쥐는 듯 했어요. 무슨 계획일까? 그 돈은 뭐지? 어머니가 왜 이런 비밀을 숨기시는 걸까?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하지만 서연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리 없어. 내일 아침 내가 서류 처리 끝낼 테니 나머진 자네에게 달렸네. 저는 떨며 뒷걸음 쳤어요. 그런데 의자 소리에 놀라 수납장에 부딪혔어요. 두 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입을 막고 숨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방금 무슨 소리 안 났나?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장모님. 고양이겠죠. 두 분이 불을 끄고 나가셨어요. 발소리가 사라진 후에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어머니와 남편이 돈과 서류를 두고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이 집은 내 거니까 잘 간수해라. 어미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제 보니 그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방으로 올라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고 있었어요. 그의 휴대폰에 불빛이 새고 메시지가 보였어요. 내일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자. 어디로 간다는 걸까? 그 질문이 새벽까지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시며 웃으셨어요. 민준 씨도 제 이마에 입 맞추며 아무렇지 않았어요. 식탁 주변을 봤지만 서류는 사라졌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겼어요. 정원에 나가 아버지의 화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는 게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점심때 민준 씨가 나가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서류함에 주민등록과 통장이 있었어요. 맨 아래에서 찢어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메모지가 있었어요. 주택매매계약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8번지, 매매가 3억 2천만 원, 대리인 이민준. 우리 집 주소였고 서명은 민준 씨였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소리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제 손에 종이를 보셨어요.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저는 목이 메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종이를 낚아채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해한 거야. 그냥 초안일 뿐이야. 아무 효력도 없어. 저는 어머니 눈을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어젯밤 부엌에서 봤어요. 다 들었어요. 비밀로 하자고 서류 얘기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시선을 피하시며 입술을 다무셨어요. 저는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한테 뭘 숨기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몰라야 할 일도 있는 거란다. 그 말이 비수가 됐어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햇살 아래 먼지가 흩날렸어요. 울면서 걸었어요. 발소리와 심장 소리가 섞였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인생이 폭풍 속으로 휘말릴 줄 몰랐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밤은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오후에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울부짖었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준 채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엉켜 숨쉬기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며 저를 위해 사신 분이 이런 일을 숨기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을 뛰쳐나와 갈 곳이 없었어요.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어요. 불빛, 어머니 속삭임, 돈 뭉치. 오해라면 왜 숨기셨어요? 단순한 초안이라면 왜 서명했어요? 집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녁에 비가 내릴 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은 비었고 어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옷 갈아입는 척 방으로 올라가 금고를 열었어요. 통장 몇 개뿐 집 문서는 없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집 문서 어디 있어요? 현관 수리 때문에 사본이 필요해요. 어머니 목소리가 당황하셨어요. 아, 그거 내가 잘 뒀어. 찾아서 내일 줄게.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문서를 보관하신 적 없으셨어요. 늘 집은 내 거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밤늦게 민준 씨가 돌아왔어요. 비에 젖은 얼굴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요? 그는 눈을 피하며 웃었어요. 손님 접대하느라. 또 의심하는 거야? 저는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어젯밤 어머니랑 부엌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돈과 서류 들고 있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는 놀라 얼굴이 변했어요. 당신 다 들었어? 저는 말없이 봤어요. 그는 얼버무리셨어요. 장모님 일 도와드린 거야. 별일 아니야. 저는 떨며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숨겨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서연이가 알면 안 된다고 할 만큼요. 그는 화를 내셨어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이 뺨을 때리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 딸이고 당신 아내인데 외부인 취급이요.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낼 거예요. 그는 두려움 스친 눈빛으로 고개를 돌리고 올라갔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남자가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얼마 전에 대리인분이 추가 서류 제출하러 오셨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제 대리인이요? 누구요? 남편분이시잖아요. 이민준 씨요. 사모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가지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본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속삭였어요. 원래 안 되는데 사모님 표정이 안 좋아서 보여드릴게요. 서류에 제 서명이 있었지만 저는 서명한 적 없었어요. 위조였어요. 사무실을 나와 비가 옷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쌓아 올린 집이 어머니와 남편 공모로 팔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집을 치웠어요. 어머니는 이웃 얘기하시며 웃으시고 민준 씨는 휴대폰 만지셨어요. 그 평화가 소름 끼쳤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일찍 자는 척하고 밤에 일어나 부엌을 봤어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님, 내일 정시 계약하시죠. 일이 끝나면 수수료 보내드릴게요. 네,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채권자들이 독촉이 심해서요. 채권자요. 어머니가 빚 때문에 집을 파시는 건가? 남자가 가자 민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이 일 끝나면 저도 빠질 테니 서연이는 모를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겠나? 그래도 자네 아내고 이 집 핏줄인데 지금 마음 약해지면 다 잃어요. 장모님, 서연이 성격 잘 알잖아요. 전 내일 일찍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숨었어요. 손이 차갑고 몸이 떨렸어요. 정말 집을 팔 작정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울었어요. 어머니를 증오할지 동정할지 모르겠어요. 빚이라면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남편까지 끌어들여 거짓말하셨어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어요. 상황을 기록하고 위조 사진을 찍어 경찰 친구 지수에게 보냈어요. 그녀가 답했어요. 서연아, 침착해. 내가 처리할 테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 다음 날 아침 눈이 부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웃으시고 민준 씨는 회사 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빚으셨어요? 어머니가 흠칫하시며 웃으셨어요.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저는 다가가 말씀드렸어요. 저 다 알아요. 숨기지 마세요. 원망 안 할게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어머니 눈빛이 흔들리더니 눈물이 터졌어요. 주저앉아 말씀하셨어요. 아는 사람 은행 대출에 보증 섰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어. 빚이 나한테 넘어왔고 못 갚으면 집 압류하겠대. 무서워서 민준이한테 부탁했어.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흐느끼셨어요. 잠깐 팔았다가 돈 생기면 다시 사려고 했어. 정말이야. 분노가 사라지고 측은함이 남았어요. 하지만 의심이 여전했어요. 민준 씨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일부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진실은 제가 찾아야 했어요. 창밖빛을 보며 결심했어요. 누구도 이 집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어머니 고백을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파고들수록 더 어두웠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안 왔어요. 어머니가 서류 처리 갔다고 하셨어요. 눈을 피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저녁을 차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식사 후 약 사러 간다는 핑계로 법무사에 갔어요. 절차가 끝났고 내일 계약만 남았대요. 매수인 이름은 김유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연락처가 민준 씨 번호였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김유진은 민준 씨와 무슨 관계일까? 언젠가 민준 씨가 잠결에 유진아라고 불렀어요. 옛 동료라고 했는데 이제 조각이 맞춰졌어요. 집으로 안 가고 골목에서 기다렸어요. 자정 무렵 민준 씨가 나타났어요. 빨간 코트 입은 웨이브 머리, 여자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요. 골목에서 멈추고 손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몸이 마비됐어요. 울음이 안 나왔어요. 가슴이 텅 비었어요.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를 배신하고 집을 팔아치우더니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 지수에게 보냈어요. 증거 확보했어. 내일 계약 전에 막아줘. 지수가 답했어요. 진정해. 들키지 마. 내일부터 민준이 감시할게. 차 안에서 집을 보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민준 씨가 셔츠 입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과 볼 일 있어서 바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퀵 기사척 미행 부탁했어요. 8시쯤 전화 왔어요. 법무사에 있어요. 민준 씨 옆에 김유진도요. 돈 입금 기다려요. 어머니도 같이 계세요. 수수료 분배 얘기 중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았어요. 직접 가담하셨어요.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뛰어들지 마. 내가 사람 보냈어. 돈 받는 순간 체포할 근거 돼.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정오 무렵 지수가 연락했어요. 민준 씨가 서명하고 돈 이체됐어. 영수증 확보했어. 집에 가만히 있어. 티 내지 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준 씨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민준 씨가 돌아와 미소 지으며 옷을 캐리어에 넣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요? 그는 놀라셨어요. 출장 가. 저는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누구랑요? 김유진 씨랑요. 그는 굳더니 웃었어요. 알고 있었네. 잘 됐네. 이걸로 끝났으니까. 제 목이 메었어요. 집은요? 당신과 어머니가 팔았죠. 그는 비웃었어요. 그 집 원래 내 것도 아니야. 장모님 덕에 인생 역전했지. 저는 뺨을 때렸지만 그는 피하며 말씀하셨어요. 때려봐. 어차피 서명해야 해. 절대 안 해. 그는 손목을 잡았어요. 눈빛이 흉흉했어요. 돈은 이미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저는 비틀거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는 캐리어 끌며 말씀하셨어요. 너랑 살 시간 없어. 잘 있어라 서연아. 저는 소리쳤어요. 대가 치르게 될 거야.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아 울었어요. 1시간 후 지수가 전화했어요. 좋은 소식, 자금 추적했어. 민준이가 현금 인출하고 오늘 밤 유진이랑 제주도로 도망갈 준비야. 어머니는 채권자 최 사장 집에 계셔. 민준이가 돈 빼돌린 걸 아시고 충격받으셨어. 민준 씨가 어머니까지 속였어요. 돈 나눠주겠다고 하고 애인과 도망치려 한 거예요. 분노가 떨렸지만 고통이 느껴졌어요. 누구를 더 증오할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체포영장 신청했어. 지금 공항으로 가. 8시 비행기일 거야. 무모한 짓 하지 마. 저는 차 열쇠를 들고 빗속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였어요. 거리를 질주했어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우리를 위해, 집을 위해. 길은 어두웠어요. 불빛이 번졌어요.
분노가 타올라 믿음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비가 쏟아졌어요. 도로를 달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핸들 잡은 손이 굳었어요. 경적과 빗소리가 섞였어요. 늦으면 민준 씨가 돈 들고 사라질 거예요. 바람이 스치고 머리카락이 젖었지만 신경 안 썼어요. 민준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대 울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가 배신했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뛰었어요. 시계는 7시 38분, 출발까지 20분 남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방송 소리, 캐리어 소리가 스쳤어요. 민준 씨가 체크인 앞에 있었어요. 옆에 빨간 원피스 입은 유진이요.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배신자들이 다정이 있는 게 숨막혔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이 심장을 짓밟았어요. 몇 미터 남았을 때 불렀어요. 민준 씨. 그는 돌아봤어요. 당혹감이 스쳤지만 평정심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여긴 왜? 저는 웃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반대로 묻고 싶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제주도요? 유진 씨랑 도망가시나? 유진이 돌아봤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 씨가 침착하려 했어요. 소란 피우지 마. 모함하지 말고.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모텔 들어가는 사진요. 출장이요? 이게 일이군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을 낚아채려 했지만 숨겼어요. 유진이 당황했어요. 오빠, 저 여자 다 알아? 저는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연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매수인이라는 거 알아요. 남편이 돈 훔치고 서명 위조해서 당신이랑 도망치려 한 거요. 목소리가 퍼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준 씨가 낮춰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해. 망신당하고 싶어?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망신은 내가 당했죠. 당신과 어머니가 아버지 집 팔아치우고 돈으로 날 배신했어요. 저 여자 데리고 도망가 빈털터리 만들 작정이었잖아요. 그는 주먹 쥐며 으르렁거렸어요.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마. 제 목이 메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린 건 나예요. 그때 사복 형사 둘이 다가왔어요. 지수와 동료요. 제게 눈짓했어요. 민준 씨가 캐리어 끌고 가려 했어요. 지수가 막았어요. 이민준 씨, 갈 수 없어요. 서명 위조와 횡령으로 체포합니다. 그는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당신 뭐야? 지수가 신분증 내밀었어요. 경제팀 형사예요. 협조하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어요. 전 몰라요. 민준 씨가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구매자예요. 지수가 말했어요. 당신도 조사받아야 해요. 민준 씨가 저를 봤어요. 분노 가득했어요. 비겁한 년. 저는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아니,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는 소리쳤어요. 다 장모님 때문이야. 난 빚 갚는 걸 도우려 했을 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서류 위조하고 집 빼앗고 돈으로 애인과 도망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변명 마. 수갑이 채워졌어요. 철컥 소리에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증오하면서도 아려왔어요. 한때 기댔던 남자가 끌려갔어요.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젖은 옷차림으로 소리치셨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다 알았죠. 제 집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편 드세요? 어머니가 제 손 잡고 통곡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걔가 도와주는 줄 알았지. 나까지 배신하고 돈 들고 도망칠 줄 몰랐어. 빗물과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원망해요. 하지만 눈물로 지울 수 없는 잘못도 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 울으셨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사건 명확해졌어. 어머니는 이용당해서 정상 참작될 거야. 하지만 조사 협조해야 해. 저는 끄덕이며 민준 씨 뒷모습을 봤어요. 원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사라졌어요.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비가 내렸어요. 저는 서 있었어요. 지수가 어깨 두드렸어요. 다 끝났어. 너 강하다. 저는 떨며 끄덕였어요. 강하지 않으면 지킬 게 없었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으셨어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물들었어요. 어머니가 염주를 주셨어요. 아버지 유품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욕심과 두려움에 눈 멀었어. 제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만 계시면 저한테 집이 있어요. 민준 씨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게요. 차가 익숙한 길을 달렸어요. 길에는 바람과 빗물 흔적만 남았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어요. 빛이 집안을 비췄어요. 저는 앉아 차를 봤어요.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집은 압류됐고 안내문이 걸렸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 사기당했대. 돈 때문에 풍비박산 났네.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세상 손가락질이 아니라 모녀가 가십이 된 게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딴 사람이 되셨어요. 말없이 영정 앞에서 향 피우셨어요. 앙상한 손으로 염주 만지시며요. 저는 가슴 미어졌어요. 오후에 차를 드렸어요. 어머니 속 데우세요. 어머니가 끄덕이셨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원망하겠지. 저는 눈물이 돌았지만 참았어요. 원망 안 해요. 아직 용서가 안 될 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 숙이셨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욕심 부렸어. 어리석었지. 집 팔아 빚 갚고 다시 사려고 했어. 그놈한테 속아 다 잃을 줄 몰랐어. 제 목이 메었어요. 대체 누구한테 빚으셨어요? 어머니가 한숨 쉬셨어요. 외삼촌 사업에 보증 섰어. 실패하고 잠적해서 은행이 나한테 떠넘겼어. 소송 협박에 체면 때문에 너한테 못 말하고 민준이한테 청했어. 그놈이 믿음을 이용할 줄 몰랐지. 저는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약속하셨어요. 이제 널 상처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가장 깊은 상처를 주신 건 어머니예요. 저녁에 현관에 나갔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췄고 낙엽이 흩어졌어요. 아버지가 앉아 웃으시던 게 생각났어요. 이제 어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나무 상자를 놓으셨어요. 열어보렴. 낡은 종이와 통장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전부야. 얼마 안 되지만 너 주고 싶어. 내가 널 해치려 한 건 아니야. 저는 봤어요. 어머니가 가지세요.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자책 마세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 흐느끼셨어요. 딸아, 미안하다. 이제 너뿐이야. 저는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섞였어요. 마음이 아프면서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다음 날 지수가 왔어요. 사건 처리 중이야. 민준이는 구속됐고 어머니는 이용당해서 기소유예될 거야. 집은 압류 몇 달 더. 저는 이해해요. 집만 지킬 수 있으면 돼요. 지수가 어깨 얹었어요. 너 강하다. 저는 웃었어요. 너무 아파서 더 아플 게 없어서요. 저녁에 지수가 가고 집을 봤어요. 낡은 벽, 벗겨진 문, 삐걱이는 지붕. 제 기억이 담긴 곳이에요. 밤에 어머니와 향 피웠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딸 고통스럽게 했어요. 서연이 지켜주세요. 제 죄는 제가 짊어지겠어요. 저는 봤어요. 어머니 머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원망 안 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뉘우치면 만족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 잡으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는 거지. 저는 울며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울으셨어요. 참외처럼 들렸어요. 밤에 현관에 앉아 가로등을 봤어요.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깊은 숨을 쉬고 하늘을 봤어요. 인생이 세 장으로 넘어갔어요. 더 강해졌어요. 내일 일 찾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배신당한 사람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얼굴에 평온이 깃들었어요. 폭풍 후 모녀가 빗줄기를 찾은 듯 했어요.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지켰어요. 예전 같진 않지만요. 바람이 흙냄새를 실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고통이 아니었어요. 어둠에서 나온 자의 눈물이요. 일주일 후 삶이 제자리로 왔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아침에 죽 끓이고 약국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말이 적고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집 압류 풀렸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민준 씨 방 지나면 서늘했어요. 기억은 혐오로 남았어요. 오후에 약 정리하는데 사장님이 봉투 주셨어요. 서연 씨 편지야. 이민준이요. 저는 굳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 구치소 도장이요. 밤에 어머니 잠드신 후 뒷마당에서 열었어요. 필체가 떨렸어요. 서연아, 이 편지 찢어버리고 싶을 거 알아. 하지만 끝까지 읽어줘.
마지막 기회야. 신고했을 때 원망했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 탐욕 때문이야.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장모님 빚은 보증만 아니야. 장인어른 병원비로 돈 빌리셨어. 투자 계약서가 사실 이자 덤이었어. 못 갚자 소송 협박했어. 장모님은 내 상처 두려워 숨기셨어. 내가 알았을 때 돕고 싶었어. 유진이가 나타났지. 집 이전하면 빚 해결해 준다고 했어. 믿었지. 깨달았을 땐 늦었어. 그 여자가 날 이용한 거야. 도망치려는 걸 제보한 것도 그녀야. 이제 갇혀 있어. 장모님 용서해줘. 그분은 나처럼 아니야. 난 잘못했지만 널 사랑한 적 없던 적 없어. 평안히 지내. 저는 얼어붙었어요. 눈물로 글자가 번졌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마음 한편 찢고 싶었지만 떨렸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배후는 유진이요. 그 여자가 민준 씨 유혹하고 빚 이용해 집 빼앗으려 한 거예요.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준 씨 편지 받았어. 유진이가 주범이래. 지수가 말했어요. 수사 중이야. 그녀가 위조단 주범일 수 있어. 민준이가 자백하면 어머니 무죄될 수 있어. 민준 씨 죄는 무겁지만 증인되면 감형 가능해. 증오하지만 정신 차릴 때 있으니까. 저는 침묵했어요. 구치소 민준 씨 모습 떠올랐어요. 더 이상 사랑 안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3일 후 면회 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려면 마음 가볍게 해. 미워하면 내 마음 아파. 구치소는 먼지 나는 길 끝에 있었어요. 편지 쥐었어요. 철문 열리는 순간 심장이 떨렸어요. 민준 씨가 수척해졌어요. 머리 짧고 얼굴 창백했어요. 당황과 후회 섞인 눈빛이요. 유리벽 사이에 앉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용서 바래지 않아. 자백했다는 말 하고 싶었어. 유진이 수사 중이고 돈 회수할 거야. 제 목이 메었어요. 왜 일찍 말 안 했어요? 왜 이 지경 되게 내버려뒀어요? 그는 입술 깨물었어요. 체면 때문에 무시당할까 무서웠어. 돈으로 구할 줄 알았어. 그녀한테 휘둘려 늦었어. 저는 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선택했어요. 배신했잖아요. 그는 고개 숙였어요. 알아. 내가 잘 사는 게 좋겠어. 원망 마. 죗값 치르고 있으니까. 저는 봤어요. 결혼식 날 커피, 비 오는 날 장보는 기억 스쳤어요. 이제 제 덤이요. 원망 안 해요. 하지만 사랑도 안 해요. 사람답게 사세요.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렀어요. 수화기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발걸음 무거웠지만 마음 가벼웠어요. 문 나설 때 숨을 쉬고 하늘 봤어요. 지수가 전화했어요. 김유진 체포됐어. 위조 서류 무더기, 돈 회수됐어. 어머니 무혐의야. 저는 울었어요.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오후에 꽃 들고 아버지 산소 갔어요. 자두나무 아래요. 바람에 향 퍼졌어요. 아버지, 집 지켰어요. 진실 되찾았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두가 떨어졌어요. 하늘을 봤어요. 집에 가니 어머니가 뜨개질 하셨어요. 만나고 왔니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김유진 잡혔대요. 어머니가 기뻐 울으셨어요. 집안 뺏기니 아니요? 우리는 서로 있잖아요. 어머니가 끌어안으셨어요. 약속할게. 이제 숨기지 않을게. 시계의 소리를 들었어요. 빗방울 떨어졌지만 춥지 않았어요. 폭풍 지나고 모녀가 서로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용서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다. 미소 지으며 눈 감았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사건 종결 후 집이 돌아왔어요. 낙지만 제 기억 담긴 곳이요. 어머니는 쇠약하지만 식사 잘하셨어요. 아버지 물건 만지시며요. 오후에 창고 정리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만들다만 제사상, 널빤지 있었어요. 병 만지다. 헐거운 부분 느꼈어요. 두드리니 빈 소리요. 끌로 파니 먼지가 피었어요. 철제 상자가 나왔어요. 뚜껑 열리 서류와 수첩이요. 표지에 아버지 글씨요. 내가 이 글 읽을 때 아비는 없겠구나. 주저앉아 울었어요. 수첩 펼치니 필체요. 서연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쓴다. 어미 걱정할까 숨겼다. 동업자 보증 잘못 썼다. 어미가 대신 집 담보로 빚 갚아야 했지. 내가 짊어지려 했지만 어미가 말렸어. 이 집은 서연이 거야. 나중에 돌아올 곳 있어야지. 아비는 어미 사랑했지만 자존심에 못했어. 이 글 읽으면 어미 원망 마. 어미는 평생 너와 나 위해 희생했어. 엄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내 고생 두려워했어. 상자에 빚 계약서와 통장 있어.
목공소 팔아 남은 돈, 늦은 결혼 선물이야. 집 지키면 재단 고쳐줘.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니가 집 잃을까 두려워하신 이유, 숨기신 이유, 사기 당할 때 버티신 이유. 원망했던 어머니가 아버지 허물을 짊어지셨어요. 서류 연리계약서와 통장 3천만 원이요. 아버지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니 제가 울며 수첩 들고 있는 걸 보셨어요. 너 그걸 찾았구나. 끄덕이며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앉아 말씀하셨어요. 무서웠다. 아비 원망할까? 집 담보 알게 될까? 숨기면 내가 편할 줄 알았어. 하지만 숨길수록 죄책감 깊어졌어. 저는 어머니 얼굴 봤어요. 후회와 사랑이요. 손잡았어요. 이제 이해해요. 원망 안 해요. 아버지가 일기장에 써두셨어요. 일찍 말씀하셨더라면 힘든 시간 안 겪었을 텐데. 어머니가 끌어안으셨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우리 모녀 안고 있었어요. 바람소리와 나무 냄새가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빗속에서 미소 지으시는 듯 했어요. 수첩을 재단에 올렸어요. 아버지 비밀 밝혀졌지만 집 지킬게요. 벽돌 하나 문 하나 고쳐 안식처로 할게요. 어머니가 손 얹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집 낡아도 정은 새로워야 한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눈물 속에서 웃었어요. 자두 향기가 왔어요. 누가 답하는 듯 했어요. 밤에 상자를 자두나무 아래 묻었어요. 흙이 부드러웠어요.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이해했고 바르게 살겠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셨어요. 불빛 아래 미소요. 앉았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밤에 바람이 숨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이제 용서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집이 평화를 찾았어요. 아버지 일기 후 마음 가벼워졌어요. 집수리 결심했어요. 약속 지키고 새삼 시작하기 위해 벽 페인트 칠하고 지붕 교체, 화단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집 작아도 깨끗하고 웃음 있으면 따뜻하다고. 약국 그만두고 마당에 카페 열었어요. 하얀 자두나무요. 테이블 몇 개, 들꽃, 음악이요. 손님 많았어요. 오후 비 그친 날 테이블 닦는데 대문 앞에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자두꽃 들고요. 누구 찾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서연 씨 맞으신가요? 네, 절 아세요? 그는 숙였어요. 민노예요. 김유진 아들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이름이 칼날 같았어요. 김유진 아들이요? 그는 끄덕였어요. 만나기 싫으실 거 알아요. 하지만 와야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요. 돌아가시기 전 누나 찾아가 죄송하라고 하셨어요. 바람이 한숨처럼 들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민노가 꽃 놓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탐욕 깨닫고 누나 상처 준 걸 후회하셨어요. 이 편지 남기셨어요. 편지 열었어요. 서연아, 이 글 읽을 때 난 없을 거야. 잘못했다. 탐욕으로 모든 걸 빼앗았어. 목숨으로 치렀다. 내 아들 용서해. 관련 없단다. 편지 접었어요. 손 떨렸어요. 증오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땅속에 누웠어요. 원망무의미했어요. 민노에게 말씀드렸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죄값 치렀으니까. 그는 울었어요. 마음 편치 않아요. 누나와 어머님 상처 알아요. 보상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 쉬며 마당 봤어요.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요. 찾아온 것만으로 충분해요. 민노가 카페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쁘네요. 뒷마당 수리 도와드릴까요? 건축 전공해서 목공할 줄 알아요. 놀랐어요. 아버지 일이요. 우연이 아닐지도요. 진심이라면 좋아요. 지붕 고쳐야 해요. 그날부터 민노가 도왔어요. 성실했어요. 망치 소리에 아버지 생각나 평온했어요. 어머니가 경계하다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착하네. 상처 많아 보이네. 저는 웃었어요. 운명이 원한 끝낼 기회를 준 거예요. 어느 날 민노가 나무 조각 발견했어요. 용서하며 살라고 새겨진 거요. 누나가 새기셨어요? 아니요. 아버지가요. 이제 보니 의미 많아요. 민노가 웃었어요. 어머니가 보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용서받는 걸로 충분하죠. 오후 손님 많았어요. 커피 향이 퍼졌어요. 어머니가 문가에서 미소 지으셨어요. 문 닫기 전 민노가 자두나무 보며 말씀하셨어요. 누나, 고맙습니다. 가족 해친 사람 아들 마주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멈추는 거야. 바르게 살 결심했다면 과거 얽매지 않을 거야. 그는 숙였어요. 약속할게요. 떠난 후 그의 뒷모습 봤어요. 감정이 휩쌌어요. 밤에 빗방울과 커피 향 맴돌았어요. 아버지 일기 마지막 읽었어요. 맑은 마음 지키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다. 미소 지었어요. 거의 다 잃었지만 평화를 찾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자두 향기 속 아버지 말씀 같았어요. 고통이 관용으로 치유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은 가끔 힘들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건강히 지내시고 따뜻한 마음 간직하세요.